저 이런 거 한번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자로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0억 부자. 네네. 그러면 유의미한 그 100억 부자를 향해서 100억까지도 솔직히 안 바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억 정도 네네. 그거 50억. 반만 욕심을 줄여서 저희 50억만 갑시다. 50억? 어떨까요? 네, 50억. 네, 제 제가 부인은 채팅- 목표가 30억이래요. 네, 채팅방 그거 좀 보고. 예. 하여튼 지금 여전히 코인에 지금 네네네. 근데 50억이라고 했을 때 네. 그 50억을 갈 수 있을 만한 뭔가 유의미한 시작하는 돈. 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50억이 된다는 건 어렵죠. 그렇죠.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네, 이제 늙어야 되죠. 아 그죠. 네, 100만 원으로 아니면 막 계속 시작하면. 연상을 먹던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연상을 해서 50억 갈 때까지 연상 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없죠. 이제 벌기가 어렵고 네. 대략 봤을 때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라고 가정할게요. 투자 네. 전문가로서 실력은 있는데 네. 내가 내 돈을 투자해 본 적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네. 아, 나 이제 실력은 됐으니까 내 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이른바 개미 슈퍼 개미. 매미. 매미. 네. 매니저 개미가 되려고 네, 네. 이제 개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새는 많이 내려왔는데 원래는 한 10억 언저리. 1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적으신 분들은 뭐 2, 3억도 받고요. 네, 네. 많으신 분들은 2, 30억도 받는데 네. 하여튼 10억 전후에서 이제 많이들 아. 퇴사를 하세요. 아하. 근데 근로소득이 네. 별로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10억이면 네. 20% 하면 2억이잖아요. 그죠. 10% 하면 1억이고. 네. 근데 그러면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와서 어. 내가 한번 50억, 100억을 만들어 보겠다. 네.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10억씩 해가지고 매년 20%씩 해가지고 네. 10억을 100억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그러려면 어떤 10년 식으로- 이상 걸리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걸 봤을 때 그분들은 빌드가 보통. 100억이 되신 분들은 네. 10억을 가지고 나와서 네. 그걸 한 5년, 3년, 5년 이내에 100억을 만드시더라고요. 되는 분들은. 안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네. 이제 10억 해서 10% 먹고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생활비 쓰시고 하시는 거고. 네, 네.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러려면 네. 2, 3년에 10배가 날려고 하면 네. 반드시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를 태우시는구나. 반드시. 네. 네. 그 다음에는 줄이세요. 이게 수준 아까 말씀하신 한 50억 이상 되고 나면 네. 굳이 내가 레버리지로 해서 200억 만들어봐야 뭐가 달라질까?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레버리지를 줄이시고 네네. 좀 분산 투자도 하고 그러시는데 네. 그 전 단계에서는 종목이 끽해야 뭐 서너 개. 뭐 한두 개에 몰빵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뭐 최소 100% 200%씩은 10억 가지고 나오면 한 3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몰빵의 2배를 한다. 네.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2배가 났어요. 그 주식이. 네. 그러면 60억 되는 거에서 네. 내가 빌린 돈은 뭐 사실은 20억이니까 네. 갚으면 40억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럼 50억 바로 된 거죠. 한 번만 2배짜리 찾아서 레버리지 몰빵을 하면 50억이 금방 돼요. 근데 그랬다가도 또 그 100억을 똑같이 하시는 분은 네. 5억 10억도 금방 돼요. 다시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과 네. 운대를 잘 타고났는데 본인이 네. 정말 요새 말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과는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 저는 그렇게 레버리지 몰빵을 하고 있지도 않고 네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신용을 써서도 안 되고 주식담보대출을 써서도 안 되고 네. 그냥 적당히 한 2, 30% 정도 연간 목표를 하면 이 정도는 저는 이룰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룰 수 있다. 그러면 3년에 2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3년에 2배. 3년에 2배. 네. 3년에 2배라고 하는 것은 6년에 4배, 네. 9년에 8배잖아요. 네. 그럼 지금 5억이 있으면 네. 10년 후에 네. 40억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네. 그러면 제가 이제 38이니까 48살에 50억 정도 있으면 네. 뭐 나름 자산가에 들어갈걸요 아마? 이 그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3년에 2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한 5억으로 시작을 해도 네. 그쵸? 8배면은 40억. 40억이잖아요. 네. 8년 만에. 8년 만에. 네. 아니 9년 만에. 예, 예. 10년이면 한 10배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딱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년에 10배, 12년에 10배 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을 하면 네. 일찍 할수록 좋네요. 공부는 그렇죠. 주식 공부는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좋네요. 그럼요. 내가 그 돈을
온전히 잘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이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에는 최소 돼야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어때요? 저 주식 할 때 댓글에 이런 거 많이 달리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랑 원숭이랑 대결한 케이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럼 그게 주식이 과연 공부가 가능한 영역이냐? 네. 에로 귀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상위 뭐 S&P 500을 놓고 다트 던지기를 해서 사는 거랑 뭐 차이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얘기가 맞다는 거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펀드 매니저가 원숭이보다 못하다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약간 예. 이 함정이 숨어 있는 게. 네.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네. 한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쯤 네.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전만 해더라도 네. 이렇게 무조건 돈을 번다 지수랑 상관없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펀드 매니저가 거의 없었고요. 네. 그냥 윗분들한테 배운 건 뭐냐면 코스피를 따라가야 되고 코스피보다 좀 잘하면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스피를 따라가는 게 지상 과제예요. 펀드 매니저들의 그 목표 자체가. 네. 그러면 그 평균이잖아요. 평균. 네. 근데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뭐 미국 지수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던졌을 때 잘 던지면 절반 이상 맞추면 네. 지수보다 잘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럼 돈을 벌었냐? 네. 그렇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는 언제냐면 네. 뭐 지금에 말하자면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같이 그 네. 경제 성장 자체가 엄청나게 높을 때 네. 경쟁 성장률 이상으로 지수가 오르고 모두가 돈을 벌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처럼 성숙 경제가 된 다음에는 지수를 따라 가지고는 돈을 못 벌고 네. 돈 번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0억 부자분들은 네. 지수를 따라서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지수 투자가 절대 아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삼성전자에 삼성전자에 보셨어요? 그걸로 100억 번 사람이요? 한 명도 못 지수 벌었어요. 투자로. 한 명도 못 벌었어요. 삼성전자 몰빵으로 버신 분들 그러니까 몰빵만으로 100억을 만들진 않았지만 네네. 100억 부자 중에 삼성전자를 몰빵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네. 지수를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지수로 부자. 100억이 될 수 없구나. 이 15년 동안 코스피가 50% 올랐다니까요. 15년 동안?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갖는 상상. 레버리지로 상승 먹고 아, 인버스로 하락 먹고 계속 먹는 거야. 계속.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못 맞춰요. 그거 못 맞추죠. 지수는 못 맞춰요. 지수를 맞춘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예측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제 가장 잘 예측하는 게 예를 들면 한국은행, 뭐 기획재정부, 네. 뭐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매번 수정안을 내놓잖아요. 네. 1년 동안 네. 그분들도 못 맞춰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 네. 그러면 일개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경제를 다 맞춥니까? 절대 못 맞추고요. 네네. 다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너무 저평가됐거나 너무 고평가되면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수의 한 15%가 아닌 삼성전자인데 나머지 그냥 뭐 모르겠고 삼성전자 너무 싼 것 같아. 네. 그럼 삼성전자 2배 오르면 지수가 15% 오르겠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럴 네. 바에는 삼성전자 사면 100% 먹는 건데 지수 사서 15%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중에 지수를 베팅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돈 번 사람 중에 지수 플레이로 돈 번 사람은 없다. 네. 번 다음에 할 수는 있어요. 번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내가 이 시장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그 보여주는 얼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적립식으로 퇴직연금 IRP를 운용하는 한 방안으로서 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내 계층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합법적인 도박장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 각자 보는 방식에 따라서 네. 시장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방식.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돈 벌어 가지고 네. 더 지금보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당연히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제 주식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생각이 사실일까? 내가 어. 정말 잘 예측했을까라고 하는 입증. 나는 똑똑해라고 하는 검증. 네. 그런 것들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네. 게임인 거죠.
퀴즈 풀어가지고 맞추면 기분 좋듯이 그렇죠. 이게 이런 사회 현상이 발생했으면 이 주식이 이렇게 되겠네라고 내가 1년 전에 봤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럼 되게 뿌듯하거든요. 먼저 본 사람이 돈 버는 거죠. 돈도 벌면서. 그러니까 네. 상금 있는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틀리면 돈을 잃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퀴즈 대회에 나갈 때 네네.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제 번 거를 토해내야 되는 퀴즈 대회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맞춘 사람은 상을 주고 네. 틀린 사람은 그냥 집에 가는 그런 대회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면 저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안전하게 주식을 쌀 때 잘 고르면 네. 맞추면 돈을 벌고 네. 틀리면 돈을 잃진 않고 다음 기회에 음. 꽝 다음 기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돈을 잃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단도 투자. 그렇죠. 네, 맞네요. 단도 투자 그 지금 책 제목이 단도 투자가 아닐 거예요. 지금 이름을 바꿨을 건데 네. 하여튼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네. 인도계 미국 투자자. 네, 네. 그분의 책을 꼭 읽어보시고 네. 다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책 2권 다 읽고 네. 그 다음에 네. 그건 조금 어렵거든요. 단도 네, 투자는. 네, 네. 그 다음에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읽어야 될 책은 아마 이 책이 아닐까. 부자들은 네, 그렇죠. 한 권을 읽는다면 이거 김현준 대표님이 쓴 책이에요. 네, 한 권. 아니 이걸 누가 여기다 갖다 놨나? 네, 이거 제가 이렇게 접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근데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 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머릿속에 주식하면서 15년 동안 쌓은 내용을 네. 이제 쓴 거기 때문에. 네네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서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네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거를 내려놓도록. 네. 오늘도 뉴스를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네.